고성 산불에 대한 한전과의 보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대위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 속초지사 앞 불법 건축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강원 관광대 사태가 총장 임명 승인 취소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3.1운동 당시 영동 지역의 항일운동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독립운동가 서운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이 내년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과 피해 보상을 이끌어내는데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보상 논의를 앞두고 비대위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속초지사 앞에 불법 건축물마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속초 고성 산불 이후 속초 지역 이재민과 산불 피해 중소기업주들은 한전 속초지사 앞에 비상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천막 사무실을 찾아왔고 한국전력 사장은 집회 현장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태풍에 기존 천막이 무너졌는데 얼마 전 그 자리에 샌드위치 판넬로 임시 건물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도로 조명과 건축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인도에 지어진 건데 피해자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더구나 비대위 사무실은 아무런 집기도 없이 비어있는 상황. 비대위 측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기존 천막보다 크기를 줄였고 한전과의 협상 등 투쟁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언제든 옮길 수 있게 조립식으로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좀 죄송스럽더라고. 이 피해가 아직까지 보상이 안 이루어졌는데 누가 그거를 불법 건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아마 이해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서 해놓은 거니까.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인도의 절반을 막고 있는 상태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상황을 좀 봐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철거를 자진하겠다. 그래서 좀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서 빨리 철거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관련 한전의 보상을 놓고 각종 비대위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불 초기 고성과 속초에 2개의 비대위가 있었는데 현재는 산불 관련 피해자 단체가 6개에 달합니다. 한전과의 산불 피해 보상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산불 이재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 관광대의 학내 갈등 사태가 총장 임명 승인 취소 문제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강원 관광대 총장과 이사 2명에 대해 임명과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을 시행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강원 관광대 총장의 임명 승인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을 시행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강원 관광대 이사 2명에 대해서도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문 날짜는 오는 19일로 처분 대상자들의 반론을 듣게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처분 근거하고 사유에 대해서 상대편을 불러서 혐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관광대학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과 총장 선출을 위한 개방형 추천위원회 구성 절차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개방형 추천위원회 구성이 잘못됐고 그 구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 이제 대학에 있는 평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저희들 민원 제기 사유입니다. 또 향토 대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선 태백시와 강원랜드 역시 적극적으로 대학의 미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이사 선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에 대학의 모든 구성원 및 태백시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한편 학교 측은 노조 파업으로 입시나 학교 운영에 차질이 적지 않다며 노조 측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너희 살리자는 강원 관광에게 민낯을 보여가지고 결코
입시에 무슨 도움이 되고 우리 학교 앞으로도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 이거죠. 학교와 노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총장 임명 지속 여부가 새로운 분수령으로 떠오르면서 강원 관광대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3.1운동 당시 체포된 독립운동가를 수사한 일본인 검사의 자료에는 함경도 외엔 유일하게 양양의 만세운동이 한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동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항일운동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광복 이후 남북은 5년간 미국과 소련이 통치하고 6.25 전쟁까지 터지면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좌익과 우익이 뒤섞여 혼란을 겪습니다. 60년대 초반 시작한 독립운동가 서운 과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제강점기 감옥에 갇힌 수형기록, 판결문, 신문기사 등 문서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동 지역의 경우 만세운동을 하다 체포되면 함흥지방법원에서 조사를 받았고 징역을 살게 되면 함흥이나 원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제가 1915년 완공된 경원선 철도의 끝 원산과 원산에서 가까운 함흥에 법원과 감옥을 설치한 겁니다. 항소심, 당시 복심 재판까지 열릴 경우엔 경성 복심법원에 재판 기록이 남았고 영동 남부 지역은 대구 복심법원에도 판결문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항소를 치욕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강릉에서 3.1운동으로 체포됐던 13명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떳떳한 그 나라 구하겠다 하고서 활동하는 건데 항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해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고 1심 결정난 그대로 그저 복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료를 찾을 수도 없었던 것이 결국 영동 지역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록도 1심 판결문도 형무소 수형 기록도 모두 현재의 북한 지역인 함흥에 있어 확인이 어려운 겁니다. 재판 기록이라든가 수형 기록은 모두 북한의 그 함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방에서 입증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문기사에 간간히 나오지만은 우리가 여러 방면을 루트를 통해서 꼭 이제 늦기 전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영동 지역은 경성복심법원의 판결문과 일부 신문기사에 의존해 독립운동가 서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탕으로 북한 지역에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이번에 발견된 이시카와 검사의 조사 자료 같은 관련 기록을 찾는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 분담률 15% 입장을 거듭 밝히며 도교육청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강원도 교육청은 도교육청 분담률을 65%로 5% 올리고 도 20, 시군 15%로 예산을 분담해 내년부터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 6천여 명이 1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의 2025년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 정책에 따라 도내에서도 변동이 예상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 양구 강원 외고와 횡성 민족사관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고 원주 강원과학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결정이지만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상 입동인데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불량 타이어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첫눈이 내린 지난해 11월 24일 경사진 고속도로를 내려오던 2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듯 싶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방향을 바꿔 도로 아래로 추락합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타이어 사진입니다. 당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 월동 장구를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겨울철에 타이어 점검 없이 길을 나섰다가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도 불량 타이어 단속에 나섰는데요.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휴게소에서 경찰에 적발된 한 승용차. 타이어 상태를 살펴보니 바깥쪽 홈이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 다니다가 이건 거의 100%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무시, 그죠? 상담하고 심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또 다른 화물차. 무게가 실리는 뒷바퀴 타이어가 한눈에 봐도 모두 닳았습니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은 타이어가 비싸 교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화물차 경기가 워낙 없어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타이어가 32만 원이야 하나. 예. 전문가들은 타이어 홈의 깊이가 1.6mm 이상 돼야 하고 눈길과 빙판길에서는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서 홈에 넣었을 때 감투가 보이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게. 최근 3년간 강원 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1명 가운데 절반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타이어 불량 차량을 집중 단속해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식물 가시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천변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도로를 넘어 인근 야산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제거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을을 맞은 하천변, 풀들이 누런 빛을 띄어야 하는데 온통 푸른 넝쿨로 뒤덮여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진 외래식물 가시박입니다. 작은 나무들은 덩굴에 완전히 파묻혔고 가시박 때문에 아예 휘어진 나무도 눈에 띕니다. 4-5m 높이의 나무는 거뜬히 오르고 도로를 넘어 인근 야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1차적으로 못하게 해서 식물체를 말라 죽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시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로 인해서 아래쪽에 있는 풀이나 나무들을 모두 죽여버리게 됩니다. 가시박은 보통 7월에서 10월까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전에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상황입니다. 줄기 마디마다 포자가 담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무작정 뽑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시 같은 털들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동물체에 붙어서 계속적으로 멀리까지 이동을 하는. 한 해살이라고 하지만 넝쿨은 그대로 남아 피해가 이어지고 왕성한 번식력으로 하천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국비와 도비를 받아 매년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극히 일부만 제거하는 데 그쳐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매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한 사이 외래식물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이제는 하천 주변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 형사 13부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 모두 1심이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다음 달 5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지원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안건이 강원랜드 임시주총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태백시와 강원도, 정선군, 삼척시 등이 공동으로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해 허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150억 원 지원에 찬성한 전 이사 7명에게 모두 57억 원가량을 변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일 책임 경감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전 이사들의 부담액은 57억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줄게 됩니다.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 안전 연수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강원도 교육청 소속 관리자 60명을 대상으로 모두 6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강원도와 경기, 경북 교육청 소속 교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10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아시아 핸드볼 클럽팀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22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클럽 리그 선수권 대회가 삼척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시아 핸드볼 연맹이 주최하는 이 대회에는 한국의 SK 호크스를 비롯해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등 8개 나라의 11개 클럽팀이 참가한 가운데 17일까지 삼척체육관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1998년 시작한 이후 중동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대회에 한국 클럽팀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